공통교육 문서에 작성이 되어져 있는 개발 팁 몇 가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교육했던 내용들은 제가 유튜브에 올라가져는 있고요. 네. 네, 개발팀 몇 가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초기 화면 로드 시점에 요청, 리퀘스트 건수 및 리소스 파일 사이즈 최소화 방법입니다. 이제 초기 화면이 로드가 되는 시점에 리소스와 데이터 조회 등에 대한 요청이 많은 경우 사용자 화면의 구성에 대한 이제 소요 시간이 좀 증가하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사용자가 느끼는 그런 로딩 시점이 좀 길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초기 화면의 로드 시점에 요청 건수를 최소화하는 것을 권장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에는 브라우저는 한 번에 요청 보낼 수 있는 건수가 6건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아마 이런 것들도 제가 알기로는 프로토콜에 따라서 건수가 더 많은 경우도 있고 적은 경우도 있기는 할 거예요. 허나 이제 기본적으로 최초 로드 시에 너무 많은 데이터, 그러니까 너무 많은 라이브러리 같은 것들을 불러오는 것을 권장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치 방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먼저 외부 라이브러리는 꼭 필요한 시점에서만 동적으로 로드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처럼 저희가 이 로컬호스트 8080에서 화면을 보시게 되면, 즉 오늘 저희가 계속 배웠던 메뉴를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화면들을 보실 수가 있겠죠. 로드되는 형태의 화면들을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럼 그럴 때마다 각각의 화면들을 불러올 때마다 어떤 화면에서는 사용하는 라이브러리가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어떤 화면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라이브러리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러한 경우에는 정말 필요한 라이브러리만 최초 화면 로드 시에 필요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러한 저희가 cpr.core.resource loader. load 스크립트 이러한 스크립트를 통해서 정말 필요한 것만 그때그때 불러오게 되면 조금 최초 로드 되는 라이브러리 개수를 좀 줄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리소스 로더를 사용하게 되면 저희가 프로미스를 반환받기 때문에 그런 특정 라이브러리가 혹은 CSS가 다 로드가 된 후에 후처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데이터 조회 요청은 최대한 통합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초기 화면에 구성에 필요한 데이터, 이닛 데이터들은 한 번에, 그러니까 하나의 서브미션을 통해서 호출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서브미션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9.1점이 공통 모듈과 공통 스크립트 사용을 구분을 통해서 유저 모듈.js 파일의 사이즈 최소화라고 되어져 있어요. 공통 모듈은 UI 프로젝트가 컴파일 시에 어, 저희가 이제 뒤에 확장명이 모듈.js 파일을 일단 기본적으로 하나의 단일 유저 모듈.js로 컴파일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유저 모듈.js, 즉, 이 해당 화면에 필요한 공통 모듈 같은 경우에는 공통 모듈로 작성을 하되 그 외에 시스템 그 각각의 특정 업무만 사용하는 그러한 공통 스크립트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즉 업무 공통에 해당하는 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위에 카테고리를 통해서
설정을 하시거나 아니면 별도의 일반 JS 파일로 작성을 하셔가지고 조금 기본적인 유저 모듈에 대한 파일 사이즈를 조금 작게 해주세요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UDC와 Embedded 앱 사용 구분을 통한 UDC.js 파일 사이즈 최소화입니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UDC 폴더에 있는 이러한 파일들, 그 다음에 모듈 파일들에 있는 것들이 실제로 하나의 이 CPR-LIB, UDC.js 혹은 유저 모듈.js 파일로 컴파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UDC 같은 경우에도 하나의 파일로 통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프로젝트 내에서 UDC 파일이 많아질수록 UDC 파일의 사이즈가 증가하게 되면서 초기 화면 로드 시 UDC.js 파일을 다운로드에 소요하는 시간이 증가하게 되어서 초기 화면 로드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복잡한 형태의 구성이나 내부에서 서버 통신이 빈번한 경우에는 UDC가 아니라 저희가 배웠던 인베디드 앱 형태로 아예 만들어 주세요.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소스 압축 및 난독화 기능 사용 권장입니다. 초기 화면 로드 시 다운로드되는 리소스 중에서 엑스베더6 컴파일 결과, 즉, cs.js 혹은 usermod.js, UDC에 대해서 저희가 소스 압축 및 난독화 옵션을 설정하시게 되면 파일 사이즈를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 아까 봤었던 이런 CI 엔트 빌드에서도 이렇게 제가 난독화를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음, 이런 식으로 지금 난독화 되어져 있는 것들도 보실 수가 있겠죠. 실제 아까 저희 배포 파일을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었는데 난독화 되어져 있는 것들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능을 통해서 난독화를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참고로 이런 것들은 뭐 개발 서버 혹은 각각의 사용자의 뭐 로컬에서는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지는 않고요. 개발 단계 시점이 지나서 실제 이제 운영 단계에 진입할 때 혹은 운영 서버에서 이러한 소스 압축 및 난독화 기능을 이제 설정해 주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소스 압축 및 난독화할 때 저희가 뭐 코멘트만 할 것인지 아니면 코멘트도 같이 제거를 할 것인지 아니면 스크립트에 있는 코멘트는 뭐 남길 것인지 이런 것들도 속성을 통해서 제어를 할 수가 있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용량 데이터 엑셀 다운로드 시 서버 처리 권장입니다. 대용량 데이터를 조회하여 그리드에 출력 후 엑셀 다운로드 시 데이터만 파라미터로 서버에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드 구성 정보, 뭐 스타일, 데이터, 뭐 서프레스를 트루로 했었을 경우에는 머지가 된 정보들 그런 것들 전부 다 파라미터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서버에서 이제 데이터가 전달될 때 OOM, 즉 Out of Memory 에러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뭐 성능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죠. 근데 이러한 것들이 에러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용량 데이터를 엑셀로 다운로드 해야 되는 경우에는 뭐 일반적으로 조회 조건만 요청 파라미터에 전달한 다음에 서버에서 서버端에서 해당 파라미터로 SQL문을 던져가지고 조회된 데이터를 토이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엑셀 다운로드를 구현하는 것을 뭐 권장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실제 저희가 엑셀로 익스포트 할 때는 너무나 많은 데이터에 대한 정보들이 서버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추가적인 좀 응용 구현을 통해서 백엔드 단, 즉 서버 단에서 데이터를 그냥 순수한 데이터만 뭐 머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 일반적인 형태로 데이터를 그냥 뿌려주는 용도로만 사용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뭐 대용량 데이터 같은 경우에도 뭐 화면에서 익스포트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뭐 머지라든지 뭐 컬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웬만하면 대부분 배제하고 실제 데이터만 올려가지고 하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제약사항, 권장사항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9.4 파일 다운로드 에러 표현입니다. 저 엑스베터 6는 서브미션을 통해서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두 가지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리스폰스 타입이 비랍,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랍과 파일 다운로드 두 가지였죠. 그래서 비랍인 경우에는 저희 앱과 동일시, 통일화된다라고 해서 이제 뭐 비포 그 서브미션 던을 그러니까 즉 다운로드가 다 돼야지만 서브미션 턴 이벤트가 발생한다라고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운로드 추이를 보여주거나 뭐 오버레이, 마스크 같은 것들을 비랍에서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뭐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조금 동작이 안 되거나 서버에서 발생한 에러에 대한 처리를 하기 조금 힘든 케이스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리스폰스 타입을 이제 파일 다운로드로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서버에서 발생한 에러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파일 다운로드 시에 서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에러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요약이 됩니다. 파일을 찾을 수 없을 때, 그리고 파일 다운로드가 시작이 되기 전에 오작동으로 인한 에러들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뭐 그러한 경우에는 저희가 프레임워크에서 제공하는 에러 핸들러를 통해서 브라우저에 에러 메시지를 전달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근데 저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파일 다운로드로 설정하게 되면 다운로드는 브라우저에서 UI에서 보여지는 영역과 별도로 아이프레임에서 작동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러한 별도의 HTML 형태로 즉 여기서 보시게 되면 자바 입세션 핸들러에서 이렇게 실제 HTML에서 어떻게 보여줄 건지를 이렇게 설정을 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설정을 해주셔서 저희 UI 쪽에서는 이러한 뭐 노티피 메시지라는 것을 글로벌 쪽 윈도우 함수로 만들어 주신 다음에 자바에서는 해당 이 노티피 메시지를 호출할 수 있게 이렇게 해서 내려주시게 되면 저희가 이러한 메시지를 받아서 여기에서 핸들링 할 수가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9.5 페이지 내비게이션 방식입니다. 저희 엑스베더 6에서는 페이지 내비게이션 방법을 뭐 강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보편적으로 이제 SPA 형태와 뭐 URL, 리다이렉트 형태가 널리 사용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여기서 보여지는 URL 리다이렉트 형태 같은 경우에는 NPA 구조로 만들어지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의 페이지 이동 요청에 따라서 해당 화면을 표현하는 자바스크립트 또는 HTML을
동적으로 다운로드 받아 화면에 렌더링하여 페이지 이동 요청에 이 URL이 변경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저희 실제 로컬호스트 8080에서 별도의 설정을 하지 않으면 저희가 다른 화면의 앱을 불러올 때마다 이 해당하는 URL은 동일, 그러니까 그대로 지금 작성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URL에 노출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만 이렇게 계속 불러온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URL 리다이렉트 같은 경우에는 브라우저에 출력되는 화면이 브라우저 주소창에 표시되는 여기 URL에 호출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뭐 최초 브라우저에서는 뭐 인덱스.점 페이지를 호출을 해서 그 해당 페이지의 인증 여부에 따라 뭐 로그인 페이지, 메인 페이지를 출력한 다음에 뭐 window.location.href를 통해서 다른 페이지로 넘기시거나 아니면 아예 아까 저희가 봤던 것처럼 이러한 JSP 화면을 통해서 저희가 이런 어떠한 메인을 불러올 것인지를 사실 이런 것들도 또 나중에 다 여기에 뭐 파라면은 메인, 다시 메인 이렇게 작성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럼 결국 이 해당하는 경로가 메인 페이지가 될 거예요. 그럼 그것만 여기에 파라미터를 작성을 해주시게 되면 화면을 로드할 때마다 여기서 최초에 보여지는 화면들이 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형태로 화면들을 구축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저희 엑스트리메도 6 같은 경우에는 서브미션의 응답 프로토콜의 컨텐트 타입이 어플리케이션 제이슨 혹은 탭 세퍼레이터 밸류즈밖에 없어요. TSV밖에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런 옛날 JSP 방식에서의 리다이렉트된 텍스트 HTML 형태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전달드렸던 그러한 가이드 형태로만 저희들이 화면을 구성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 예를 들어서 뭐 리시브 같은 뭐 예를 들어서 인터셉터를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약속된 제이슨 형태의 구조에 따라서 여기서 자바에서는 이런 식으로 어떠한 에러 메시지를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에러 인포 메시지라고 해서 이것들을 받아가지고 저희 리시브 이벤트에서 이 에러 인포라는 것이 키값이 있으면 여기에 있는 값들을 읽어서 뭐 다시 화면을 리플레시 해준다든지 아니면 특정한 URL로 호출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은 아까 보셨던 것처럼 뭐 이런 JSP 화면이기 때문에 뭐 이런 데서도 뭐 선택을 할 수가 있겠죠. 뭔가가 오류가 났으면 저희 메인을 로드하지 않고 다른 화면으로 리다이렉트 시키는 함수도 여기에서 뭐 추가를 하는 방식으로 개발 방법은 좀 다양하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크로스 사이드 스크립트, 뭐 소위 말하는 SS죠.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같은 경우에는 웹 어플리케이션에서 많이 나타나는 뭐 취약점 중에 하나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HTML 에디터, 뭐 네이버 에디터, 뭐 CK 에디터 이런 에디터들이 많죠. 그런 에디터를 사용을 해서 처리를 하실 때 이러한 취약점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뭐 HTML 에디터는 원문을 뭐 이스케이프 처리를 해서 DB에 저장하고 불러올 때 처리를 하시거나 아니면 업무에서 화이트리스트와 뭐 블랙리스트를 구분을 해서 특정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뭐 스크립트가 허용되지 않게 한다든지 아니면 뭐 최근에는 그러한 에디터에 이미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게 옵션들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 옵션들을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외부 라이브러리 등을 사용하셔가지고 해당 스크립트를 적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내보내기입니다. 저희 엑스베더 6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만든 어떤 JS 파일, 즉, 저희들이 이러한 UI 폴더를 통해서 이러한 툴을 통해서 만든 화면들을 오타가 있네요. 독립적으로 웹서버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HTML 내보내기를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엑스비더 6 프로젝트를 선택을 하시고 컨텍스트 메뉴에서 익스포트 해주시면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우스 우클릭 익스포트를 통해서 여기 보이시는 HTML5 앱으로 내보내기를 통해서 만약에 내가 아까 내보내기 형태에다가 메인 EB6 한번 UI라고 해주신 다음에 메인 화면을 내가 보내겠다. 이렇게 소스 압축 및 난독화를 해서 보내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각 페이지를 하나로 보낼 것인지 다국어를 사용할 것인지 이런 난독화를 사용할 것인지 등등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의 HTML로 이런 식으로 하나의 HTML로 내보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화면을 실제로 음, 이렇게 보시게 되면 결국은 이 부분이 즉 서버에서 UI 뷰를 통해서 HTML을 내려줄 때 화면과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지금 제가 음, 지금 내부적으로 서브미션 돌리고 있어서 이런 크로스 도메인 정책을 해주는 무력화 시켜주는 것을 통해서 돌려주시게 되면 지금 HTML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실제 통신하는 부분에서는 에러가 발생하긴 할 거예요. 하지만 기본적인 UI 화면에서 화면을 렌더링하거나 특정 데이터를 불러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 거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즉, 실질적으로 이렇게 HTML 하나에다가 실제 각각의 앱들을 이렇게 불러오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내보내기를 통해서 아까 제가 인덱스 JSP 만든 것들도 맨 처음에 좀 어떻게 어떠한 값이 들어가는지 모르겠다라고 해주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HTML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기와 비동기 통신입니다. 동기 방식 서버 통신은 서버에 하나의 요청을 보낸 후 해당 요청에 대한 응답을 받을 때까지 브라우저는 대기 상태에 빠지게 되며 사용자는 응답이 오기 전까지 다른 작업을 못하고 대기하고 있어야 하며 비동기 같은 경우에는 여러 통신을 여러 번 보낸 다음에 순서 상관없이 먼저 온 것에 대한 응답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개발을 하시다 보면 사실은 어쩔 수 없이 동기 통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사실은 발생을 해요. 그러한 경우에는 서브미션 컨트롤에서 어싱크라는 부분을 이제 체크를 통해서 동기로, 난 이 해당 서브미션은 동기로 해야겠다.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9.9 컨트롤의 렌더링이 된 후 로직 처리 방법. 업무 시스템에서 개발을 하시다 보면 이제 컨트롤이 실제 렌더링이 된 이후의 시점에서 어떤 업무 로직을 처리해야 되는 경우가 간혹 이제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럼 이때 저희는
이러한 뭐 디퍼드 업데이트 매니저라는 API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저희가 오늘 배웠던 뭐 이벤트 버스와 같은 비슷한 개념이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서 실제 이러한 API를 통해서 화면의 렌더링이, 즉 저희가 뭐 어떤 스크립트를 통해서 작업한 후, 렌더링이 다 된 후에 추후 작업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디퍼드 업데이트 매니저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요. 아마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 공통 모듈 같은 곳에서도 이러한 디퍼드 업데이트 매니저를 종종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공통 모듈 보실 때, 이게 뭐지? 라고 아마 처음 보신 분들은, 이러한 것들이 사실 도움말에는 잘 없기 때문에 이 디퍼드 업데이트 매니저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 API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음,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브라우저 히스토리 관리입니다. 즉, 브라우저의 히스토리는 브라우저의 세션, 뭐 기록, 즉, 현재 페이지를 불러온 탭 또는 프레임 방문 기록을 조작할 수 있는 방법을 말합니다. 즉, 저희가 이렇게 히스토리, 쳤었을 때 이런 히스토리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MPA 형태라고 하게 되면 사용자가 이 URL을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네이버였다. 그럼 네이버에서 저희가 뭐 스포츠를 들어갔다. 스포츠는 또 따로 텍스트가 있었죠. 만약에 야구를 들어가서 일정표로 바꿨다 할 때마다 여기 URL이 계속 바뀌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즉, 여기 로그인도 깜빡거리는 거 보시게 되면 전부 결국 이 화면을 다 불러온다는 것과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는 별도로 히스토리를 관리를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뒤로 가기, 앞으로 가기 할 때마다 이게 조금 뭔가 우리가 히스토리 관리가 조금 이상한 것 같아. 되네. 이러한 URL을 통해서 저희가 어디로 갈지를 이미 다 히스토리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제 SPA 형태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업무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페이지 전환 없이 MDI 폴더에서 화면을 로드하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히스토리 관리가 사실 별도로 진행이 되어야 된다. 즉,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클릭할 때마다 이렇게 추가되는 이러한 동작들을 이제 히스토리로 직접 관리를 해 주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푸시 스테이트, 뭐 리플레이스 스테이트, 혹은 뭐 팝 이런 API들을 통해서 저희가 이렇게 히스토리를 직접 관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팝 스테이트를 통해서 뭐 실시간 기록을 스택에 넣습니다. 혹은 리플레이 스테이트를 통해서 현재 이제 그 지금 히스토리에 들어가져 있는 것을 다른 걸로 바꿔준다. 뭐 그런 식으로 대체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음, 지금 조금 느려서 여기서 앱스 택이라고 입력을 해주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실제 저희가 이렇게 클릭할 때마다 뒤로 가기, 앞으로 가기 할 때마다 이 URL은 정상으로 되어져 있고 이 해당 화면만 이런 것들도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이러한 방식도 저희들이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주시게 되면 이제 업무 시스템에서 MDI를 통해서 개발을 하실 때 히스토리 관리를 통해서 뭐 일반적인 MPA 방식처럼 이렇게 뒤로 가기, 앞으로 가기 하는 것들을 동일한 경험을 할 수 있게 제공을 해드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팁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사실 뭐 여기에 안 나와, 작성이 안 되어 있는 뭐 팁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 FAQ 보시게 되면 조금 더 많으실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공통관리자 같은 분들께서는 뭐 STS 같은 것들을 뭐 이클립스를 말아서 하는 경우도 있겠죠. 혹은 뭐 전자정보 프레임워크 최신 버전에서 뭐 사용하신다든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환경 구축을 해서 개발자분들에게 이제 배포를 해줘야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몇 가지 뭐 제약 사항들이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한번 FAQ 확인을 한번 해보시게 되면 아 이러한 문제가 혹은 이러한 제약 사항이 있구나라는 것들 참고하셔가지고 개발 환경 구축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오늘 이것으로 저희 엑스베더 6 공통교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